상업 영화인데 주인공을 필름메이커스에 올려갖고 뽑는다? 요즘 같은 세상 건강 잘 챙기고 계시죠? 참 근데 그래도 배우들은 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 일은 알 수가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배우들은 정말 하루를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필름메이커스 열심히 들어가시는 분들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근데 가끔요 필름메이커스 보다 보면은 상업영화라고 되어 있고 주인공부터 해가지고 조단역까지 전부 다 뽑는다고 공지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아마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단편영화나 독립영화도 아니고 이 상업영화가 전배역 오디션을 이 필름메이커스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업영화라는 타이틀 하나만 보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배우들이 거기에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거 진짜 상업영화가 맞을까요? 오늘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독립영화하고 상업영화의 차이에 대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독립영화에 대한 이야기 해볼게요. 독립영화는 대체 뭘까요? 어떤 영화를 보통 독립영화라고 부를까요? 쉽게 말해서 이 CJ나 쇼박스 같은 상업영화에 막 투자하는 거대 자본이나 CGV 같은 이런 대형 배급 네트워크랑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만드는 영화를 이른바 독립영화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해서요. 엄마, 나 영화 찍게 돈 좀 줘. 이렇게 엄마한테 돈 받아가지고 만들면 독립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 단편도요 독립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생 단편 같은 경우는요 학생들끼리 십시일반 돈을 모아갖고 찍거나 아니면은 감독하는 친구가 1년 동안 알바해가지고 돈 모아서 영화를 만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독립영화 제작비는요 말 그대로 주머니 돈으로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물론 가끔은요 영화진흥위원회 같은 데에서 제작 지원을 받아가지고 제작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영화진흥위원회가 아무 영화나 막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좋은 시나리오를 공모받아가지고 선정된 영화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가끔은요 영화 감독이 아파트 담보대출 받아갖고 영화 만드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 돈으로 자기 맘대로 영화를 만들면 어떨까요? 말 그대로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투자해준 사람이 없으니까 그 돈을 대준 사람의 입김이 전혀 영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굉장히 실험적인 영화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반대로 상업영화는 어떨까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대준 사람이 있으니까 어떨까요? 맞습니다. 돈을 대준 사람 입맛에 맞춰서 제작을 해야 돼요. 그건 자본주의 논리에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요 이 상업영화 감독들은 좀 자유롭지 못한 경우들도 많아요. 그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이 디렉터스 컷이라고 나오는 거 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감독이 자기 영화를 자기 의도대로 열심히 찍었는데 이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 투자사나 배급사의 입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잘라내는 장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감독의 의도보다는 아무래도 흥행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집이 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영화가 엄청나게 잘 되고 나면요 감독이 원하는 대로 감독의 의도대로 다시 편집을 해갖고 디렉터스 컷이라고 다시 출시를 하는 거죠. 여기서 상업영화 제작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예전에도 이 상업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드렸다시피 상업영화는 말 그대로 돈을 벌기 위해서 거대 자본과 손을 잡고 제작을 하게 되는 그런 영화라고 했죠. 이 상업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제작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당연히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되겠죠. 시나리오가 정말 괜찮아야지만 흥행을 보장해주는 배우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시나리오 열심히 준비해가지고요 시나리오 하나가 완성되면 대한민국 A급 배우들한테 그 시나리오가 전달이 될 겁니다. 그냥 막 아무한테나 보내고 막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이번에 시나리오를 하나 썼는데 주인공을 이병헌으로 생각하고 쓴 거예요. 그렇게 시나리오를 완성해갖고 이병헌 씨한테 시나리오를 전달을 합니다. 제발 시나리오 읽고 출연 좀 검토해달라고 그렇게 시나리오를 보내는 거죠. 그렇게 시나리오를 배우한테 보내고 나서요 답변이 올 때까지 그냥 마냥 기다린다고 했어요. 검토가 언제 될지 답변이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병헌이란 배우는요 단순히 시나리오만 보고 검토하진 않을 거예요. 감독이 누군지 제작사는 좀 이름이 있는 곳인지 PD가 누군지 상대 배우가 누군지 이런 것들을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할 겁니다. 물론 이전에 같이 작업을 해가지고 좀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있는 제작사라면은 조금은 좀 유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몇 개월 있다가 이병헌 회사 쪽에서 답변이 옵니다. 출연 거절. 그러면은 제작사에서 어떻게 할까요? 이병헌이 출연을 거절했으니까 그냥 제작을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죠. 이병헌 배우는 캐스팅을 못했지만 투자가 될 만한 제2의 배우한테 시나리오가 건네질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정말 어렵게 배우 캐스팅을 했다고 쳐봅시다. 그런 다음에는요 CJ나 롯데 같은 투자 배급사한테 우리 영화 좀 투자해달라고 제안서를 보내게 될 겁니다. 제안서는 아마 이렇게 쓰겠죠? 이러이러한 내용의 주인공으로는 A급 배우 누구누구를 캐스팅했고 그리고 감독은 무슨 영화를 찍은 감독 이런 식으로 작성해갖고 투자 배급사한테 제안을 할 거예요. 그러면요 CJ 같은 곳에선 내년 개봉 라인업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런 영화가 잘 맞다고 생각되면
그럼 투자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뭐 이 정도까지 왔다면요, 영화 제작은 거의 급물살을 타게 돼요. 이 작은 영화사 같은 경우는요, 이 프로덕션 사무실을 또 별도로 얻기도 해요. 왜냐하면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이 큰 사무실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제작에 들어가면요, 연출부 몇 명, 제작부 몇 명, 이런 좀 많은 인원들이 출근할 수 있는 사무실이 필요하게 되죠. 그때 사무실을 새로 얻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영화사 사무실이 주소가 계속 바뀌는 겁니다. 제작부, 연출부가 꾸려지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제작 준비에 들어가는 거죠. 로케이션 헌팅도 하고 미술팀, 조명팀, 분장팀, 의상팀 이런 스태프들도 꾸리게 돼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되면요, 그때 조단역 캐스팅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제 뭐 대충 아시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이 필름메이커스에 올라온 상업영화 캐스팅 공지. 상업영화인데 주인공을 필름메이커스에 올려갖고 뽑는다? 이거는요, 상업영화가 아닐 확률이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냥 상업영화이고 싶은 영화겠죠. 물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요, 독립영화 방식으로 제작을 하긴 하지만 상업영화 컨셉의 시나리오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 강남에서 이 건설해가지고 돈 좀 번 이 사장님이 한 50억 정도를 영화를 만들겠다고 투자했다, 그런 돈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영화가 대박만 나면 막 몇백억 정도 버는 건 쉽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식으로 제작한 영화가요, 온전히 배급이 되는 경우가 없어요. 배급이 뭔지 아시죠? 극장에다 거는 걸 배급이라고 그래요. 근데 CGV가 강남에 돈 많은 사장님이 50억 투자해서 만든 영화를 CGV에다 걸고 싶어 할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겁니다. 자, 어찌됐건 주인공급을 포함한 조단역을 필름메이커에서 공지해가지고 뽑는다, 그거는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업영화라기보다는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되는 영화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요즘 우리 TV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이 드라마에 막 전지현, 이병헌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배우들이 주인공을 하는 드라마들도 있는데 주인공이 누군지 모르는 정말 신인들로 채워진 그런 드라마들도 있어요. 집에서 공짜로 보는 드라마지만 주인공이 전지현이나 이병헌인 드라마가 좀 땡기세요? 아니면은 누군지 하나도 모르는 신인 배우들이 다 주인공하고 있는 그런 드라마가 땡기세요? 시나리오가 아무리 좋아도요, 주인공이 누구냐는 영화 흥행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상업영화라는 타이틀을 가진 영화라면 주인공 전부를 다 무명으로 신인으로 뽑는 경우는 사실 없다고 보셔야 돼요. 물론 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이병헌이야. 근데 상대 여배우를 좀 신선하고 좀 알려지지 않은 그런 배우를 뽑고 싶다, 그런 경우는요, 필름메이커스에 올려서 뽑거나 오디션을 보고 뽑기도 해요.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요, 상업영화인데 주인공을 포함한 전배역을 오디션을 통해서 뽑는다, 상업영화가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편이 오히려 속 편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 얘기는요, 뭐 이런 영화들은 전부 다 뭐 사기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상업영화가 아닌데 상업영화라고 적어놓은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뭐 물론 영화라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제작이 됩니다. CJ나 롯데, 뭐 쇼박스 이런 데서 같이 투자 배급하고 이러지 않아도요, 상업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통상적으로는요, 주인공급이 캐스팅이 완료가 돼야지만 투자사가 움직인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상업영화는 이런 식으로 제작하지는 않는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자, 어찌됐건 오디션을 지원하실 때 꼼꼼히 따져보시고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요, 한 번쯤은 의심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거 뭐 그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도 열심히 필름메이커스 보고 지원하시고요, 꼭 좋은 캐스팅 소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